엄마,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야? 8살 딸 에밀리의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래, 에밀리. 우린 한국으로 가는 거야. 뉴욕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 15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결정.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어? 왜 미국을 떠나?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케이트 맥퍼슨입니다. 38세. 미국 교육 전문가죠.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뉴욕에서 15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한 전문가입니다. 12년은 공립학교 교사, 3년은 교육 컨설턴트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엄마였어요. 3년 전 이혼 후 8살 딸 에밀리와 단둘이 살았죠. 제 성격은 냉철하고 분석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었어요. 하지만 딸만큼은 달랐죠. 에밀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많지 않았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정도.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냐? 가 제 인식의 전부였죠. 하지만 2023년 봄부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에밀리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거든요. 너 아빠도 없잖아 같은 말들.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노력하겠습니다만 돌아왔어요. 그해 5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사건. 19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만약 에밀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경제적 압박도 심했습니다. 월세 $2,800, 학원비 $1,200.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딸을 학교 보내고 출근했어요. 저녁 7시에야 딸을 데리러 갈 수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2023년 9월 뉴욕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 끊임없는 차 경적, 붐비는 지하철. 제 하루는 항상 똑같았어요. 아침 6시 기상, 에밀리 깨우기, 간단한 아침, 7시 30분 스쿨버스. 잘 다녀와 사랑해. 딸을 보낸 후 1시간 넘게 지하철로 출근했죠. 맨해튼 미드타운 사무실에서 교육 프로그램 평가 업무. 점심은 $12 샌드위치 오후 3시면. 에밀리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저녁 6시 퇴근, 다시 1시간 지하철, 7시 반과 후 센터에서 에밀리 픽업. 집에 와서 저녁, 숙제, 취침. 밤 11시에야 제 시간이었죠. 주말엔 빨래, 장보기, 청소. 에밀리와 제대로 놀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 공원 갈 수 있어? 전 남편 마크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 이웃들과는 복도에서 하이 정도만 나눴죠. 내 삶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 때문이었죠. 9월 중순부터 에밀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배 아파 학교 가기 싫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그랬어. 나 아빠 없는 애라고. 이상한 애래. 제 심장이 멈췄어요. 학교에 항의했지만 관찰하겠습니다만 들었죠. 뉴스에선 학교 총기 사건들이 계속 보도됐습니다. 5월 텍사스, 9월 1건, 10월 2건. 에밀리 학교 앞엔 경찰차가 늘 대기했고 정문엔 금속 탐지기가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초등학교가 감옥 같아야 하나? 에밀리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엄마 무서워. 생일엔 초대할 친구가 없었죠. 엄마, 그냥 우리 둘이 케이크 먹자. 월세도 올랐습니다. $3,200로. 모든 게 올랐지만 수입은 그대로였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 하지만 뭘 어떻게?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제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상사가 OECD 교육 보고서를 건넸어요. 데이터 좀 뽑아줘. 300페이지 보고서를 읽다가 52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교육 성취도 세계 2위, 학교 안전도 1위. 지난 30년간 학교 내 총기 사건 0건. 학교 총기 사건 0건?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한국의 공립초등학교 무상급식, 방과 후 돌봄 오후 7시까지 무상 제공, 학부모 만족도 99.8%. 이게 진짜야? 노트북으로 검색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초등학교 일상 영상을 봤죠. 7살, 8살 아이들이 혼자 등교했어요. 부모 없이도.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급식 장면도 놀라웠습니다. 영양사 관리 균형 잡힌 식단.
미국 냉동 피자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한 미국인 엄마 인터뷰 LA에서 한국 이민 왔어요. 밤 10시에도 딸 혼자 편의점 보낼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일까? 저녁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엄마, 뭐 봐?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방탄소년단 나라. 나도 다이너마이트 좋아해. 한국 가보고 싶어. 만약 우리가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미친 생각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한국 대사관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최소한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11월 초 2주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티켓 예약 후 주변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11월에 에밀리랑 한국 가. 한국? 북한이랑 전쟁 중인 거 아냐? 제정신이야? 그냥 2주 여행이야.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 에밀리 학원 보내. 친구 제시카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아시아 교육은 주입식이잖아. 밤 10시까지 학원. 그게 좋아. 직장 동료들 한국 너무 멀어. 음식 맵다. 문화가 완전히 달라. 최악은 전 남편 마크였어요. 너 내 딸 데리고 도망가려는 거 아냐? 양육권 소송 걸 거야. 결국 마크 동의를 받아야 했죠. 조건 있어. 매일 화상통화, 일정표 제출. 굴욕적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준비도 복잡했어요. 여권, 보험, 로밍, 숙소, 환전.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문장뿐. 에밀리도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길 잃으면?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11월 2일 목요일 JFK 공항.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에밀리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모험이야.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 도착.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셨어요. 호텔. 서울. 호텔 주소 보여드렸죠. 강남까지 1시간, 한국 돈 계산이 헷갈렸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문제였어요. 예약 날짜를 잘못 입력했더군요. 10분 기다려 겨우 체크인. 에밀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참자, 괜찮을 거야. 다음 날 강남 초등학교 방문. 하지만 언어 장벽. 교장 선생님 영어가 서툴렀고 복잡한 질문을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뭘 알겠어? 점심 식당에서 메뉴판을 못 읽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에밀리한테 너무 매웠죠. 엄마, 햄버거 먹고 싶어. 맥도날드 찾아 30분 헤맸습니다. 마크 화상통화도 문제였어요. 와이파이 불안정. 내 딸한테 무슨 일이야? 다른 학교들도 거절. 2주 전 예약 필요합니다. 에밀리가 넘어져 무릎 다쳤어요. 뉴욕 돌아가고 싶어. 호텔방에서 둘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날 밤 뉴욕행 티켓 검색했어요.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죠. 영어 하시는 한국 교육자 찾습니다. 답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교감이고 영어 가능합니다. 혹시 전환점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미소 교감님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였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케이트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김미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김 교감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 살았거든요. 박사과정 하면서 그쪽 학교에서도 교사로 일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미국 교육 시스템도 아시겠네요. 네, 잘 알죠. 그래서 케이트 씨 고민이 이해가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김 교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제 조카가 로스앤젤레스 학교에서 총기 위협을 경험했죠. 실제 총기는 아니었고 장난이었지만 조카는 그 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학교 가기를 거부했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때 저도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교감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여기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훨씬 행복해요. 안전하고 체계적이고 학부모들도 협조적이죠. 물론 적응 기간은 필요했지만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빨랐죠. 하지만 외국인 가족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이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에밀리도 그렇고 저도 한국어를 하나도 몰라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2주 동안 제대로 된 한국 교육을 보여드리죠. 김 교감님은 노트북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이 짜여 있었어요. 서울에서 3개 학교, 부산에서 2개, 대전에서 1개 방문할 거예요. 공립, 사립, 국제학교 다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제학교도 있나요? 네, 서울에만 수십 개 있어요. 전부 영어로 수업하고요. 하지만 저는 공립을 추천해요. 한국의 진짜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려면요. 공립이 더 좋은가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공립이 오히려 시설도 좋고 선생님 수준도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이죠. 급식, 방과 후, 교과서 전부 무료예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국은 교육에 정말 많이 투자해요.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김 교감님의 설명을 들으며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3일간 임시 편입시켜 드릴게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교감이니까 가능해요. 교장 선생님께도 이미 말씀드렸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그냥 한국을 제대로 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민 오시면 다른 외국인 가족들도 도와주시고요. 김 교감님의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후에 김 교감님의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교감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거든요. 여기가 1학년 교실이에요. 한 반에 학생이 25명 정도예요. 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죠. 미국보다 학생 수가 적네요. 네, 한국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35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 정도로 줄었죠. 복도를 걸으며 여러 시설을 봤습니다.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공기청정기예요. 모든 교실에 다 있어요. 공기청정기요? 네,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한국은 공기질에 민감해서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죠. 우와, 그런 것까지. 급식실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 영양사가 계세요. 배식 메뉴를 직접 관리하시죠. 영양사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김 교감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오늘 메뉴는 현미밥,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귤이래요. 균형 잡힌 식단이네요. 매일 영양사가 칼로리와 영양소를 계산해서 짜요. 그리고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메뉴도 있고요.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스스로 배식받고 자리에 앉아 먹고 먹은 후에는 식판을 정리했어요.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요. 저기 저 통이 보이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해요.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을 하는군요. 네, 한국 교육은 지식만큼 인성도 중요하게 여겨요. 방과 후 돌봄 교실도 봤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오후 7시까지요. 그것도 무료예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거죠. 무료라니. 미국에서는 한 달에 $1,000 넘게 내는데 한국은 정부가 지원해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다 혜택 받아요. 돌봄 교실에서는 숙제지도,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코딩까지 다양했어요. 이것도 다 무료인가요? 기본 프로그램은 무료고요. 전문 강사가 오는 특별 프로그램은 소액 부담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 그러니까 $40 정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네요. 학교를 한 바퀴 돌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봤던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에밀리, 여기 어때? 좋아 보여. 깨끗하고 밝아. 내일부터 여기서 3일간 다녀볼 거야. 진짜? 근데 친구들이 나랑 놀아줄까? 걱정 마.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첫 등교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떨려. 나도.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2학년 3반 교실. 담임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김 교감님이 통역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에밀리를 환영한대요. 반 친구들한테도 미리 말씀하셨대요. 아이들이 모두 에밀리를 쳐다봤습니다. 에밀리는 제 뒤로 숨었어요. 선생님이 뭔가 말씀하시자 한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 제 이름은 지희예요. 나는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안녕. 나는 에밀리야. 같이 놀아요. 나 에밀리 도와줄게요. 지희의 순수한 미소에 에밀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교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에밀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지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책 펴는 것도 필기하는 것도. 에밀리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교실에 갔습니다. 에밀리가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희와 다른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에밀리 어때? 엄마. 재미있어. 지희가 한국어 가르쳐줘.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이거 봐, 김치. 이제 괜찮아. 에밀리가 김치를 먹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맵다고 거부했었는데 지희가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줬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덜 맵대. 오후에 에밀리를 데리러 갔을 때 딸의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미술 시간. 우리 색종이로 학 접었어. 지희가 가르쳐줬어. 와, 대단한데? 그리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았어. 영어 못해도 같이 놀 수 있더라. 에밀리의 행복한 모습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둘째 날은 더 좋았어요. 에밀리가 아침부터 신나 있었거든요. 엄마, 빨리 가자. 지희한테 줄 거 있어. 뭔데? 어제 저녁에 그린 그림. 지희 얼굴 그렸어. 학교에서 에밀리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못 알아들어도 제스처로 이해하려 애썼어요. 체육 시간에는 피구를 했습니다. 에밀리가 공을 잡자 아이들이 박수쳤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함께 즐길 수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지희와 다른 친구들이 에밀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이건 고맙다야. 고마이너스만 마이너스다. 고맙다. 잘했어. 그리고 이건 친구. 친마이너스구. 친구.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셋째 날, 에밀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지희가 에밀리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에밀리, 너는 내 친구예요. 나 에밀리 좋아해. 한국에 와요. 에밀리가 편지를 읽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지희랑 계속 친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 한국에 오면 되지. 정말? 우리 한국 올 거야? 응, 생각해 볼게. 학교를 떠나면서 에밀리가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지희와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가 좋아. 뉴욕보다 좋아. 왜? 여기는 따뜻해. 친구들도 친절하고 선생님도 웃으시고. 뉴욕 학교는 춥고 무서웠어. 8살 아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교감님이 물었어요. 케이트 씨,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3일은 너무 짧아요. 실제로 이민 와서 살면 어떨지.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언어, 문화, 적응. 하지만 에밀리를 보셨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빨리 적응해요. 맞아요. 에밀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그게 답 아닐까요? 케이트 씨가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김 교감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어서 부산과 대전의 학교들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이었죠. 부산의 한 해변 학교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우와, 여기 정말 예쁘다.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대전의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최신 실험 장비를 봤어요. 미국 학교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죠. 모든 방문을 마치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전도, 교육 수준, 급식 질, 방과 후 프로그램, 학부모 만족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모든 걸 버리고.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에밀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 뉴욕 친구들, 할머니, 아빠 다 두고. 에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뉴욕에서 나 친구 없었잖아.
다들 나 놀렸어. 그리고 무서웠어. 학교 가는 게. 알아. 근데 여기는 달라. 지희가 친구 됐어. 그리고 학교가 안 무서워. 총 없잖아. 8살 아이가 총을 걱정하는 현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자. 응. 알았어, 에밀리. 엄마가 노력해볼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 오기로. 하지만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현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1월 중순, 차가운 뉴욕 거리를 걷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지하철 안의 지저분함, 노숙자들,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들. 예전엔 익숙했는데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한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에밀리 학교 앞에는 여전히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죠. 에밀리, 학교 잘 다녀와. 엄마, 나 한국 학교 가고 싶어. 알아, 에밀리. 조금만 기다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폈습니다. 한국 이민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비자 종류 조사, 거주지 알아보기, 직장 구하기, 에밀리 학교 등록, 짐 정리, 이사 비용 산정.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가장 먼저 재정 상태를 확인했어요. 은행 계좌 잔고 $8,000, 퇴직금 받으면 $15,000 추가. 총 $23,000 정도 될 것 같았죠. 이민 비용은 항공권, 보증금, 첫 달 생활비, 비자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20,000는 필요했어요. 빠듯하지만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직장. 뉴욕에서 쌓은 15년 경력을 다 버리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 한국어도 못하는데 취업이 가능할까? 둘째, 언어. 저도 에밀리도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지? 셋째, 문화.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라던데 개인주의에 익숙한 미국인이 적응할 수 있을까? 넷째, 가족.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외로우면 어떡하지? 다섯째, 에밀리 적응. 학교 3일 다녀본 게 전부인데 실제로 장기간 살면 어떨지 알 수 없었죠. 너무 많아.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일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이혼 당시 마크가 했던 말. 케이트, 넌 항상 비현실적이야. 머리로만 생각하고 현실은 안 봐.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대학 시절 교수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케이트, 당신은 이상주의자예요. 좋은 특성이지만 때론 현실과 타협해야 해요. 이상주의자. 나는 그냥 딸을 지키고 싶을 뿐인데.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한국 이민 생각하고 있어. 케이트, 여행 다녀오더니 정말 미쳤구나. 엄마, 진심이야. 에밀리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행복? 케이트, 인생이 행복만으로 되는 줄 알아? 안정, 경력, 가족이 더 중요해. 에밀리가 매일 악몽 꾸는 거 알아? 학교 가는 게 무섭대. 총 때문에. 그건 상담받으면 돼. 왜 멀쩡한 미국을 떠나? 미국이 멀쩡해? 학교마다 총기 사고 나는데? 케이트, 그건 극소수야. 과장하지 마. 엄마, 그 극소수에 에밀리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 케이트, 내 경력은? 친구들은? 우리는? 다 버리고 갈 거야?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에밀리가 우선이야. 너 후회할 거야.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외톨이 되면. 그래도 해야 해. 고집불통. 넌 항상 그랬어. 아무 말도 안 듣고 내 맘대로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제시카에게 점심 먹으며 꺼냈죠. 제시카, 나 한국 이민 진지하게 고려 중이야. 뭐? 케이트,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아니, 진심이야. 에밀리가 거기서 행복해 보였어. 2주 여행이랑 실제로 사는 건 천지 차이야. 너 그것도 몰라. 알아. 하지만, 케이트, 솔직히 말할게. 넌 지금 도피하는 거야. 이혼 후 힘들고 에밀리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거야. 도피가 아니야. 그럼 뭔데? 멀쩡한 경력 버리고 가족 버리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가는 게. 에밀리 안전이 최우선이야. 미국도 안전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제시카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마저 이해 못하다니. 직장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케이트, 정말 가려고. 여기서 승진 기회 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 구했어. 애 교육 때문이라는데 그게 이유가 돼. 모두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와인을 마시며 자문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걸까? 에밀리를 보면 확신이 섰지만 홀로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어느 주말, 에밀리와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 가고 싶어? 응. 지희한테 편지 썼어. 한국 오면 같이 놀자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화상통화하면 되잖아. 엄마, 우리 한국 가는 거 맞지? 응, 가려고 준비 중이야. 아, 언제? 아직 정확히는. 준비할 게 많아서. 빨리 가고 싶어. 에밀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12월 사직서 제출, 한국 취업 알아보기 1월 비자 준비, 집 정리 2월 짐 정리, 항공권 예매. 3월 에밀리 학교 자퇴 4월 출국.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 마크. 12월 초 에밀리를 만나러 온 마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크,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에밀리 데리고 한국으로 이민 가려고.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으로. 케이트, 너 미쳤어? 내 딸을 어디 데려가려는 거야? 에밀리를 위한 거야. 거기가 더 안전하고. 안전? 미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케이트, 넌 정신과 상담받아야 돼. 마크, 들어봐. 에밀리가 여기서 불행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악몽 꾸고.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 그게 해결책이야? 도망이 아니야.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거야. 케이트, 경고하는데. 내 허락 없이 에밀리를 해외로 데려가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졌어. 해외 이민은 다른 문제야. 내 면접 교섭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마크는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편지가 날아왔어요. 미성년 자녀의 해외 이민 시 부모 양측 동의 필요. 부친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이럴 수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케이트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부친이 반대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 최선의 이익을 위한 건데. 그걸 법원에서 증명해야 해요. 데이터, 증언,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최소 23개월. 그리고 승사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집에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장애물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화냈어? 조금. 엄마, 나 정말 한국 가고 싶어. 엄마 포기하지 마. 8살 딸의 격려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응, 포기 안 해. 엄마가 꼭 해낼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이겨내겠다고. 김미소 교감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감님, 저 이민 결심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반대해요. 법적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케이트 씨,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끝까지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겠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에요. 12월 중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라 존슨을 고용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죠. 케이트,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당신은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 남편은 면접교섭권이 있어요. 한국 이민은 그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화상통화로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법원은 대면 접촉을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증명해야 할 건 2가지예요. 첫째, 한국 이민이 에밀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미국에 머무는 것이 에밀리에게 실질적 위험이 된다. 어떻게 증명하죠? 데이터, 전문가 증언, 에밀리 의견 청취. 모든 걸 동원해야 해요. 사라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에밀리의 심리 상담 기록을 확보하세요. 학교 폭력, 악몽, 불안 증세 모두 기록해야 해요. 네.
그리고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전문가 증인이 필요해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김미소 교감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완벽해요. 한국 교육자가 직접 증언하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에밀리도 증언해야 하나요? 네, 8살이면 법원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에밀리가 압박감을 느끼면 안 돼요. 어떻게 준비하죠? 자연스럽게 대화 연습을 시켜요. 판사님이 질문하시면 솔직하게 대답하라고요. 거짓말하거나 암기한 것처럼 보이면 역효과예요. 변호사 비용은 $5,000였습니다.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주말, 에밀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밀리, 판사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해야 할 수도 있어. 판사님? 응,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에밀리한테 한국 가고 싶은지 물어보실 거야. 그럼 가고 싶다고 하면 돼. 응,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하면 돼. 엄마나 아빠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말해야 해. 알았어. 나 정말 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할게. 무섭지 않아? 조금. 근데 엄마가 있잖아. 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김미소 교감님과도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교감님, 정말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어떤 내용을 증언하실 건가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안전성,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에밀리가 적응할 수 있다는 근거요. 그리고 제 개인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개인 경험이요? 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요. 교육자로서 한국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더 나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 씨,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김 교감님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12월 말, 에밀리 심리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에밀리를 상담해 온 닥터리였어요. 닥터리, 에밀리 상태에 대해 법정 증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에밀리는 명백한 학교 관련 불안 증세를 보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인가요? 반복적인 악몽, 학교 가기 거부, 사회적 위축, 우울 증상. 이 모든 게 학교 환경에서 비롯됐어요. 한국 이민이 도움이 될까요? 환경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에밀리가 한국 학교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3일간 다녔을 때 악몽이 멈췄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네, 에밀리 말로는 무섭지 않았다고 했어요. 총이 없어서요. 8살 아이가 총을 걱정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증언서 작성해 드릴게요. 전문가 소견으로 환경 변화를 권고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닥터. 자료 수집도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교육 컨설턴트 경력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OECD 교육 데이터, 학교 안전 통계, 미국 vs 한국 총기 사고 비교, 학생 행복도 지수, 학부모 만족도 조사.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미국 지난 10년간 학교 총기 사고 288건, 사망자 356명. 한국 지난 30년간 학교 총기 사고 0건. 이 숫자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고. 하지만 마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했고 반격을 준비했어요. 12월 말 마크의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왔습니다. 부친 주장 모친은 충동적이고 비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음. 2주 여행 후 이민을 결정한 것은 아동의 안정적인 환경을 해침. 아동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이며 미국에 남을 권리가 있음. 화가 났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사라 변호사가 반박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친 주장 3개월간 철저한 조사와 준비 진행. 한국 취업 확정, 재정 계획 수립, 아동학교 사전 체험 완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임. 크리스마스 전날, 법원에서 첫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한 달도 안 남았네.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준비했습니다. 연말 연시는 조용히 보냈어요. 에밀리와 둘이 작은 트리를 꾸미고 영화를 봤죠. 에밀리, 내년엔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어. 정말? 신난다. 한국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 떡국을 먹는데. 흰 떡이 들어간 국이야. 맛있겠다. 에밀리의 밝은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새해 첫날,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2024년 나는 에밀리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초 최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증언 연습, 서류 점검,
에밀리 준비. 김 교감님도 화상 증언을 위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케이트 씨,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한국 교육 시스템, 안전 통계,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모두 정리했어요.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 씨,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은 당신 편이에요. 1월 14일 일요일, 청문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에밀리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꼭 이긴다. 에밀리를 위해. 새벽 3시, 발코니에 나가 뉴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 뉴욕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1월 15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욕 가정법원.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엄마, 떨려. 나도.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진실을 말하면 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죠.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 이름은 메리 존슨이었어요. 케이트 맥퍼슨 대 마크 맥퍼슨. 미성년 자녀 해외 이주 허가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크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판사님, 모친은 아동을 한국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는 부친의 면접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며 대면 접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변호사 사라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사라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미국 학교 안전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학교 총기 사고 288건, 사망자 356명. 에밀리는 이로 인해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판사님이 주의 깊게 봤어요. 둘째, 에밀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담당 심리 상담사 증언서입니다. 닥터리의 증언서가 낭독됐습니다. 에밀리는 반복적 악몽, 학교 거부, 사회적 위축 증상을 보임. 현재 학교 환경이 에밀리에게 심리적 위협이 되고 있음. 환경 변화가 필요함. 마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셋째,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입니다. 한국 교육자의 화상 증언을 요청합니다. 화면이 켜지고 김미소 교감님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교감 김미소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교감님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은 OECD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입니다. 특히 학교 안전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지난 30년간 학교 내 총기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30년간 0건? 판사님이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엄격한 총기 규제로 학교가 매우 안전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등하교할 수 있을 정도로요. 마크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한국 학교에는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또래 도우미, 상담 서비스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실제로 에밀리는 제 학교에서 3일간 체험했고 매우 긍정적으로 적응했습니다. 3일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김 교감님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에밀리는 3일 만에 친구를 사귀었고 한국 급식을 먹었으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해도 웃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10년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습니다. 교사로 일했죠. 하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 총기 위협, 마약 문제. 교육자로서 한국이 훨씬 나은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감님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이어서 제 차례였어요. 맥퍼슨 씨, 왜 한국입니까? 판사님, 저는 15년간 교육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한국은 모든 교육 지표에서 미국보다 우수합니다. 안전도, 학업 성취도, 학부모 만족도 모두요. 하지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안전이 문화적 편안함보다 중요합니다. 에밀리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학교에서 총 쏘는 꿈을요.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 취업도 확정했습니다.
서울의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할 예정입니다. 재정 계획도 세웠고요. 이건 충동적 결정이 아니라 3개월간 준비한 계획입니다. 마크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모치는 아동을 이용해 자신의 도피처를 찾는 겁니다. 이혼 후 힘들어서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거죠. 이해 있습니다. 사라가 일어났어요. 기각. 하지만 변호사님, 표현을 조심하세요. 마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님, 에밀리는 제 딸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한 달에 2번 만나는 게 전부인데 한국으로 가면 언제 봅니까? 화상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화면으로 보는 거랑 안고 느끼는 건 다릅니다. 에밀리 생일, 크리스마스, 졸업식. 저는 다 놓치는 겁니다. 마크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케이트는 충동적입니다. 3년 전 이혼도 그랬어요. 상담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죠. 이해 있습니다. 과거 이혼건과 관련 없습니다. 인정. 배심원은 무시하세요. 오전 증언이 끝나고 점심 휴식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에밀리를 안았어요. 잘하고 있어, 에밀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 나 언제 말해? 오후에. 판사님이 부르실 거야. 점심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긴장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재개됐습니다. 에밀리 맥퍼슨을 부릅니다. 에밀리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의자에 앉으니 더 어려 보였어요. 판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생각을 말해주면 돼. 알겠니? 네. 에밀리는 한국에 가본 적 있니? 네, 11월에 이주 갔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학교도 다녀봤어요. 3일 동안요.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지희라는 친구요. 영어 못하는 친구랑 어떻게 친해졌어? 같이 놀았어요. 말 안 해도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지희가 한국어 가르쳐줬어요. 판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에밀리, 뉴욕 학교는 어때? 에밀리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서워요. 왜? 총 때문에요. 학교에 나쁜 사람이 총 들고 오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네. 밤에 꿈에서 봤어요. 학교에서 큰 소리 나고 다들 숨고. 에밀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아빠 없다고. 이상하다고. 한국 학교에서는 그런 일 없었어? 없었어요. 거기는 따뜻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에밀리, 내가 정말 한국 가고 싶니? 아빠는 여기 있는데? 네. 가고 싶어요. 아빠는 보고 싶지만 무서운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화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판사님이 한참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에밀리. 잘했어. 내려가도 돼. 에밀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하겠습니다. 가장 긴 30분이었습니다. 복도에 앉아 에밀리를 안고 있었어요. 사라 변호사가 옆에 있었죠. 잘했어요, 케이트. 에밀리도 잘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마크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드디어 법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에밀리를 사랑하고 최선을 원합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친의 한국 이민을 허가합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났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부친은 에밀리를 대면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비는 양측이 분담하고요. 그리고 주 1회 화상 면회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마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모습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밀리를 안고 울었어요. 해냈어, 에밀리. 우리 해냈어. 엄마, 우리 한국 가는 거야? 응, 진짜 가는 거야. 사라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케이트. 정말 잘 싸웠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교감님께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감님, 이겼어요. 판사님이 허가해 주셨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케이트. 언제 오시나요? 3개월 안에요. 준비하고 갈게요.
기다릴게요. 환영합니다.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피자를 시켜서 둘이 먹었어요. 에밀리,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날 지켜줘서.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창밖으로 뉴욕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었어요. 뉴욕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안녕. 2024년 11월. 뉴욕 타임즈 기자가 연락했어요. 케이트 씨,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한국 이민 스토리가 흥미롭네요. 화상 인터뷰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바이럴 됐어요. SNS에서 난리였죠.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을 버리다니. BS 엄마로서 올바른 선택. 하지만 대부분은 지지였어요. 특히 부모들. 저도 고민 중이에요. 용기 있는 선택이네요. 제 블로그 팔로워가 폭증했습니다. 하루 만에 5만 명. 미국 교사 친구들이 연락했어요. 케이트,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어떻게 해? 정말?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따뜻했어요. 케이트 씨, 김치 좀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학부모 모임에서도 환대받았죠. 에밀리 정말 착해요. 한국어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에밀리는 한국 생활을 즐겼습니다. 매일 학교 가기를 기다렸어요.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잘했어, 에밀리.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밤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제 어머니도 안심하셨습니다. 화상통화 때마다 케이트, 에밀리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마크도 인정했어요. 에밀리 많이 좋아 보이네. 내 선택이 옳았어. 고마워, 마크. A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안이 왔습니다. 케이트 씨 가족 1년 추적하고 싶어요. 승낙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었어요. 2025년 1월. 한국 생활 9개월 차. ABC 다큐멘터리 방영. 미국에서 큰 반향. 시청률 대박. 한국이 저렇게 안전해. 교육 시스템이 부럽다. 미국 내 한국 이민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케이트 씨 덕분에 문의가 폭주해요. 블로그 방문자 월 50만 명. 책 출판 제안도 받았죠.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홍보대사 제안. 케이트 씨, 한국 교육 홍보대사 해주시겠어요? 영광이에요. 서울교육청에서 정규직 제안도 왔어요. 국제교육 컨설턴트로 오시면 어떨까요? 더 좋은 조건이었죠. 수락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 능통해졌어요.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죠. 엄마, 나 이제 통역할 수 있어. 와, 대단한데? 학교에서 UCC 대회 1등. 주제는 한국과 미국. 양쪽 나라 모두 사랑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행복해요. 에밀리의 순수한 메시지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 친구 10명이 한국 방문. 케이트, 진짜 좋다. 안전하고 깨끗해. 그치?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 부럽다. 나도 이민 고려 중이야.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2025년 6월. 한국 생활 14개월.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자신감 넘쳤죠. 에밀리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엄마, 나 행복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한국 영주권 신청 준비 중입니다. 영구히 살 계획이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죠. 승진해서 팀장이 됐어요. 케이트, 당신은 우리 팀의 자산이에요. 책도 출간됐습니다.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매주 2-3회. 용기 있는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청중들이 눈물 흘리며 들었어요. 미국 어머니가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케이트, 여기 정말 좋구나. 내가 틀렸어.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에밀리,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가족도 화해했습니다. 김 교감님과는 깊은 우정이 됐어요. 교감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 없었으면. 케이트 씨가 용기 냈잖아요. 축하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 노래도 부르고 한국 춤도 춰요. 엄마, 나 나중에 한국 대학 갈 거야.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뉴욕 생활이 까마득히 느껴졌어요. 그때가 진짜였을까? 한강공원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게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여정을 통해 부모의 선택이 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 K-팝과 드라마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교육, 안전한 사회,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현재 환경이 최선인지 의문이 드시나요?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주변에 한국 이민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 또는 해외에서 한국을 재발견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와 에밀리의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응원해주세요.